개인회생을 하다 보면 약간의 과장된 주장이나 허위 주장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채무자들이 자주 하시는 허위 주장이나 과장된 주장 중에서 법원이 항상 잘 발견하고 적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적발이 되면 괜히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이 된다거나 변제금이 크게 올라가는 불이익을 겪어야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한번 참고를 해봅시다. 첫 번째 질문은 서울에 전입신고해놓고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면 되겠네요? 이런 질문 자주 하시거든요. 가짜 전입신고는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재판 진행 속도도 빠르고 주식코인이나 배우자 재산 청산가치 반영 이런 거에서 굉장히 유리한 규정을 가장 먼저 도입한 법원이죠. 그러니까 채무자들이 서울회생법원, 특정한 회생법원에 신청을 하고 싶으니까 그 법원에 관할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려면 내가 사는 집 주소나 내가 다니는 직장 주소가 그쪽 법원에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려고 갑자기 이직하는 건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서울에 친척집이 있으니까 거기에 전입신고만 살짝 걸쳐놓고 서울 사는 사람인 척해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질문이죠. 법원은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고 무조건 믿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 앞뒤 재반 사정을 정황을 동시에 파악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전입신고는 서울에 있는데 직장은 광주광역시에 있어. 그러면 법원이 물어본다고요. 왜 이렇게 먼 곳에 집이나 직장이 있느냐, 그게 상식적으로 출퇴근 가능한가, 이런 것도 물어보고, 또 자주 적발되는 게 가족들은 전부 다 강릉에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왜 채무자 본인만 개인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서울에 전입신고를 하였는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채무자의 휴대폰 통화 내역 발신 기지국 표시된 걸로 출력해서 제출하라, 이런 보정 권고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 여러분 통화하신 내역이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분명히 서울에 전입신고해놓고 서울에 산다 했는데 통화는 하루 종일 강릉에서 되고 있다. 그러면 서울에 살지 않는 사람인 거죠. 참고로 실제로 거주하면 관할이 인정됩니다. 방금 같이 엄격히 조사한다는 말이지, 그렇게 엄격히 조사했는데 실제로 서울에 사는 게 맞다, 그러면 인정합니다. 방금 이사 왔다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집은 서울인데 직장은 경북 포항이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은 유람선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그 출항하는 항구가 있는 포항에 직장 주소가 되어 있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소명을 해서 제출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서울회생법원에 이어서 수원, 부산 회생법원도 만들어져서 주식코인 청산가치 제외하고 배우자 재산도 유리해졌고, 26년 3월에는 대전, 대구, 광주 회생법원도 만들어져서 실무준칙을 제정 중이라고 하니까 이제 전국의 웬만한 법원 어디를 가도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제도가 바뀔 것으로 보이니까 무리해서 전입신고를 할 이유도 많이 줄어들었겠죠. 전라북도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 실무준칙인데 주식코인 탕진 금액은 청산가치에서 제외,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도 청산가치에서 제외, 각 법원의 실무준칙이 계속 유리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주 묻는 질문이 아는 사람 직장에 4대 보험 가입해달라 부탁해서 나 저 직장에 다니는 걸로 하고 개인회생 신청하면 안 되나,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것도 서울에 아는 분 직장에 취업한 것처럼 만들어서 서울회생법원에 관할을 만들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전업주부여서 애들 본다고 출근할 시간이 없다, 몸이 아파서 출근하기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아는 친척 개인 사업장에 가서 4대 보험 한 개 걸쳐놓고 일 안 하면서 일하는 척해서 개인회생 신청하려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도 법원이 가짜 직장인지 아닌지 확인 절차를 다 거칩니다. 예를 들어 거주지가 수원인데 직장이 광주광역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출퇴근이 가능한지도 물어보고, 또는 이전에 내가 종사하던 업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업종에서 월급 많이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최저시급 주는 이쪽 업종으로 이직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새로 취업했다는 그 직장에서 최근에 통화 내역 발신 기지국 표시된 걸로 제출하라. 그러면 내가 분명히 서울에 취업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제출했는데 근로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계속 수원에서만 통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낮에 서울 직장에는 없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실제 직장인지 가짜 직장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많은 질문이, 그러면 배우자나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에 취업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능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가능한데, 다만 친인척이나 배우자가 운영하는 곳이면 가짜 직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 안 하면서 가짜 4대 보험만 하나 걸쳤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방금처럼 더 엄격하게 조사를 한번 해본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만 하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주관적으로 세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실제로 일을 해야지 직장으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직장에 직원으로 등록은 했는데 그냥 월급만 받고 비용 처리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일은 거의 안 하는 거야. 어쩌다가 한번 가서 일 좀 도와주고 왔어. 근데 나는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일을 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아무리 세뇌해봤자 그거 가지고는 법원을 설득하기 힘든 거죠. 반대로 부부 둘이 식당을 하는데 남편은 주방에서 요리하고 아내는 홀에서 서빙을 하고 있다. 이런 건 인정될 수 있죠. 실제로 둘이 같이 일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걸 회생위원 직무 편람을 펼쳐보시면 배우자 자영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보조적 지위인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끔 가서 도와주는 거는 직장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 다음 많은 질문이 내가 주식, 코인, 토토 같은 걸 했는데 그냥 안 했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 굳이 그걸 법원에 말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말을 안 해도 어차피 적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계좌 내역을 다 제출하시잖아요. 은행 계좌 내역에서 어디로 이체했는지 내역도 다 보이고 키움증권, NH증권, 업비트 계좌 내역 전부 다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 돈이 넘어갔고 증권사 계좌에서 얼마 투자해서 얼마 손실 봤는지 전부 다 계좌 내역을 제출하니까 법원에서 모를 수가 없는 거죠. 모바일 토토나 모바일 카지노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박을 하는 그 특정한 사이트의 계좌번호, 그 계좌번호 3개, 4개 정도에 집중적으로 계좌 이체를 하면서 돈을 주고받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도박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모르는 남한테 돈을 주고받고를 계속 반복했다 할 수도 없고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몇 천만 원 돈을 그냥 줄 리도 없잖아요. 무엇보다 주식, 코인, 탕진의 경우에는 많은 법원들이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거나 예전보다 훨씬 더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짓말을 할 리스크를 감당할 실익도 없고요. 모바일 토토나 카지노처럼 명백한 도박이나 탕진이라 하더라도 이론상은 청산가치에 전액 반영하는 게 맞지만 형편이 안 되면 감액을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박으로 날린 게 1억이야. 손실 본 게 1억이면 1억을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나는 1억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현재는 내가 월급이 250밖에 안 된다. 그래서 1인 생계비 대략 150 뺀 다음에 한 달에 약 1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다. 36개월 변제하면 3,600밖에 변제를 못 하는 거니까 도박으로 날린 1억 청산가치만큼 변제를 못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생계비를 약간 깎는다거나 예를 들어 250 빼기 150은 100이 아니라 250 빼기 130은 월 120 변제하라 이런 식으로 하거나 36개월이 아니라 60개월 변제하라 이런 식으로 약간 더 변제를 시킨 다음에 1억 전액은 변제 못하지만 변제금 조금 더 늘려서 그냥 개시결정 내려주겠다 이런 선처를 내려주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냥 실토하면 변제 조금만 더 하고 끝날 일인데 괜히 거짓말하다 걸리면 전체가 기각이 되는 더 큰 불이익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굳이 이런 거짓말도 할 실익이 없는 거죠.